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1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12일 차입니다. 최고위원 회의가 오전에 있었는데 여기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대신 주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본청 앞에 있는 단식 투쟁 천막에는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단식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흰 수염이 이제 얼굴 전체를 덮었고, 넥타이 매지 않은 흰 와이셔츠 차림. 그런데 오늘 박병석 전 국회의장하고 김영주 국회 부의장, 그 다음에 서른 의원, 안민석 의원 등 4선 이상 중진들, 아마 함께 단식장을 찾아서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박병석 전 의장은 12일 동안의 단식을 통해서 이 대표의 뜻이 국민들에게도 많이 인식됐으리라고 생각한다. 단기간에 끝날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중진들이 강하게 권유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폭력적인 권력 행사 그 자체에 있는 것 같고 권력이 추구해야 할 제일 핵심적인 과제, 민생이나 경제, 평화, 안전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야당이 하는 일이 너무 제한적일 것 같다. 말을 해도 속된 말로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단식을 중단하지 않을 뜻을 에둘러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아니 어떻게 야당 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여러 날 하고 일종의 한계 상황까지 왔는데 근데 여당에서는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빈말이라도 나와서 단식 중단이라도 권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제가 보건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혹시 모르지만 중도층에서는 이런 생각을 적어도 정치적 제스처라도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없고 다만 이제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은 이정현 전 대표 있죠. 지금 보니까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의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네요. KBS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는 한번 단식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원을 막론하고 상대당 대표가 저렇게 하고 있을 때는 일단은 건강도 같이 걱정을 해줘야 한다. 여당이 좀 여당답게 상대방을 파트너로 경쟁자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위로의 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계속해서 단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여기저기 물어봤습니다. 취재를 좀 해봤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 너무나 없다. 왜? 처음에 요구한 게 세 가지였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 그 다음에 일부 오염수 방류 문제를 중단시키기 위한 권유, 그 다음에 내각 총 개편 또는 국정 전면 쇄신 이런 건데 이 어느 하나도 들어주기가 어렵고 과거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드루킹 특검을 해라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 가서 위로도 되고 또는 수용도 되고 이런 협상의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들어줬다가는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감을 표시한다 그러면 그럼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출구 전략이 없다 이런 게 민주당 당내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쓰러져서 실려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단식이 끝날 수가 없다. 이런 걸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단식을 고집하나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럴까? 그건 결국 검찰 수사 또는 본인에 대한 재판 이런 거를 계속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한두 달 지연시킨들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그렇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나?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 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 주변 사람들한테 좀 취재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취재라는 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지금 단식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건 이제 결국 추단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왜 내가 단식을 계속해야 되겠다 생각이 확고하게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봐서 대답한다고 뭐 그걸 솔직하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리도 없고, 다만 이런 거 아니겠는가 라고 이제 추측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아니 말 그대로 뭐 추석 전에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을 막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본회의가 없으니까 11월에도 예산심의하는 상임위원회를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2월로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 그래. 그러면 12월에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또는 그 전에 되더라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그때 한다고 해서 지금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이런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사람들의 이제 분석인데, 이재명 대표는 그때 가면 달라질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자, 우선 최대한 미루다 보면, 자, 우선 여기에서 내일이 원래 이제 검찰이 나와라 이랬던 적이 있죠. 근데 못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그 민주당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내일 또 조사에 응하겠다 또 이렇게 또 변칙 플레이로 나왔습니다. 그럼 내일 조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지난 9일은 조사를 뭐 다 하고 오후 6시 40분쯤부터 이제 나 그만 가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12일에 다시 조사받겠다 그러더니 나중에 나올 때는 조사 일정 협의하자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또 오늘 조금 전에 발표가 내일 조사를 받겠다. 한 번 더 받겠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내일 조사가 검찰로서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내일은 또 조사받고 나서 과연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관심이 됩니다. 지난 9일에 안 했으면 내일도 또 그거 조서 열람하다가 이거는 내 뜻과 다르다. 내지는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 돌발 상황을 만들어서 조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법을 잘 아는 변호사니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9일에 이어서 내일 그래 본들 조사 자체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는 결국 수사를 지연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이 지연시키는 목표가 어디 있느냐. 자, 제가 물어보니까 우선 이런 겁니다. 본인이 단식을 계속하는 한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아마도 국회에 내지 못할 것이다. 왜? 단식 중인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아무리 비명계라고는 하지만 과연 가결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국회에서. 이거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국민의힘 사람 물론이고 민주당 사람들 심지어는 비명계도 그거는 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단식 중인 대표를 구속시키자. 물론 체포동의안 통과시킨다고 뭐 바로 금방 구속되는 게 아니고 영장실질심사를 해봐야죠.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본인으로서는 동의한다는 거는 구속돼도 좋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걸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고민이 단식을 안 할 때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 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식하고 있으면 아마 아무리 비명계지만 매몰차게
체포동의안에 내가 가결시켜 달라고 얘기를 해도 아마 가표를 던지기 어려울 걸,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주저합니다.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고 뭐 내일 만약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단식이거나 아니면 병원에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재명 대표가 나는 약속을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들 비명계가 그래 영장심사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정리상 이 허점을 이재명 대표가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지금 민주당 일부 사람들, 제가 취재하니까 일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속셈이 거기 있다는 거죠. 내가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그랬더니 정말 내가 단식 중이고 또는 병원에 입원 중인데 나 구속돼도 좋아.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비명계들도 갸우뚱합니다. 바로 그 점을 이재명 대표가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추석 전 구속영장 청구 또는 추석 전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런 식으로 지연 전략을 펴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이쯤으로 넘어가야 되죠, 본회의를. 자, 그렇게 되면 지금과 그때 한 두세 달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때는 선거 4개월 전입니다. 총선 4개월 전. 그러면 지금보다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 이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천을 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더욱더 본인들이 구속시키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노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점도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여하튼 11월 그러니까 추석 전에 구속영장 청구해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되는 상황, 이게 사실은 굉장히 표결했을 때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및 수사 지연 전략이 추석 전에 체포동의안 표결 안 되는 거라고 해서 그게 성공을 한다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표결하게 되는데, 그때 가면 총선이 임박해서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가 쉽지가 않다. 이걸 노리고 있는 거다. 제가 취재해본 결론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단식 12일차 일정한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성공을 했다. 여기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건 왜 그러냐? 그건 바로 지지층 결집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체포동의안 가결시키자 이런 얘기들이 당내에서 막 여기저기 비명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를 거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지지층을 결집하고 비명계 입단속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게 정말 12월까지 성공할 것인가? 뭐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다만 저는 이재명식 계산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취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인이라는 게 뭐 그 계산이 꼭 반드시 맞는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뭐 함께 한번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